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문제로 좀 짜증이 나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좀 분노가 유발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 살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 가득한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확장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사기 진작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을싸을싸 격려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시초가 된 거 아닙니까? 이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하냐, 또한 80%를 지급하냐 등등 말이 많다가 결국 당정이 80% 지급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20% 국민들의 원성과 저항이 생각보다 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기분 나쁜 거지 어떻게 보면. 아니 전 국민의 80%는 타는데 왜 나는 못 타?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80% 지급의 문제점으로 살펴보면 79.9%의 국민과 80.1%의 국민의 차이. 그래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과 몇백 원, 몇천 원 차이로 누군가는 타고 누군가는 타지 못한다.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79.9%로 4인 가족 100만 원을 타고 누구는 80.1%로 4인 가족 100만 원을 타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지 않나요? 또한 20%의 국민이 세금 90%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 90%를 납부하는 이런 국민들에게 니들은 현재 소득이 많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참아라 하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 또한 차별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30%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국민의 80%는 주고 20%에게는 안 주겠다고 하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또한 소득이 적은 알부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 그러니 불법과 편법으로 그냥 아는 사람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타는 형태로 월급 100만 원 타는 형태로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소득은 적으면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런 알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적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소득이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들은 소득 플러스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연소득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두 채를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한 30만 원 정도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한 달에 329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들. 또한 전세나 월세 살면서 2인 가구, 즉 세대수, 가구 수가 좀 적어요. 애들이 없어. 그러면 가구 수가 적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세나 월세 살면서 2인 가구야.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80%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현재 재난지원금 80% 지급은요. 재난지원금을 줘도 욕을 먹고 재난지원금을 안 주면 더 욕을 먹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하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0% 직업이 아니라 이거 뭐 80% 선별하는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합의를 받다가요, 불과 100분도 안 돼서 국민의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정치권 대혼란. 이러니 참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 재난지원금 가지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당론을 다시 정하였다고 합니다. 캐시백은 철회하고요.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 참 답답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요. 재난지원금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정부나 정말 별의별 추태를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공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또 80%가 되었든 또 이제는 또 90%가 되었든 이렇게 또 선별해서 지원금을 줄지 정말 또 한번 분노를 유발시킬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이를 봐야 차라리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죠. 또한 차상위 계층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금 선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주려면 다 주던가 아니면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이러면 어떤 국민들이 반대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부동산을 또 놓고 보면 또 답답하죠. 재건축 2년 실거주 1년 만에 없었던 일을 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입자는 이미 쫓겨났고요. 집주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인테리어하고 그 집에 들어갔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빈집으로 계속 놔두거나 이런 실정인데 이제 와서 백지화를 한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 또 정부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만 바보 만든 건 아닙니까? 정말 바보 만들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재건축 조합은 실거주 역량으로 인해서 집주인 실거주에 전셋집으로 옮긴 수많은 세입자들 입장,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인한 전세금의 급등, 전세금 급등에 따른 재건축 매매 금액이 또한 급등. 이러한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럼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엇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재건축 완화 정책을 또다시 내놓고 됨으로써 재건축 가격 상승을 또 한번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더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요. 이랬다 저랬다 반복만 하고 뒷분만 쳐대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과 분노만 유발된다는 것이죠. 수죽제주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수죽복주라 물은 배를 뒤집어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해당 안 되겠지라는 인식을 먼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민생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제발 펼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